정말 오랜만입니다. 한 이틀 동안 날씨가 좋지 않았고요. 오늘도 비가 온다 그랬는데 오늘은 일기예보와 다르게 해가 떴습니다. 예도는 존재숲에 있고요. 약간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는데 새 한 마리가 울고 있습니다. 오늘은 29번째 들레즈 강의 하겠는데요. 예도는 이미 들레즈 시리즈 강의에서 4번째에서 의미의 논리를 다룹니다. 예도가 태어난 해에 나온 작품인데요. 1969년 들레즈의 로직 디 성스라고 하는 작품인데 오늘은 이 의미의 논리의 전체 구조 어떻게 구성되는지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강의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대가들의 작품은요, 강의 한두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도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의미의 논리 같은 작품도 강의가 뭐 한 30개, 100개를 해도 계속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으시면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고요. 이해는 언제나 매 순간 다르게 열려지는 거잖아, 그죠? 하이데거가 가르쳐 준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로직 디성스를 해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작품 이 강의 들으시고 꼭 의미의 논리를 다시 한번 불어본이나 영어본이나 번역본, 한글 번역본 다 괜찮습니다. 들레즈 세미라 강좌겠죠, 이것도. 읽으시면 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요. 예전에 몰랐던 것이 또다시 열려지는, 이 작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들레즈가 가타리를 만나기 이전에, 그죠? 차이와 반복, 의미의 논리, 이것은 안티오이디푸스와 청개고와 가타리를 만나기 전에 들레즈 혼자만의 어떤 사유인데요. 의미의 논리에서 비로소 앙토넨 아르토의 기관 없는 신체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오면서 이제 철학은 그죠? 이제 칸트 전공, 헤겔 전공, 후설, 하이데거 전공, 이런 거 갖고는요, 이제 오늘날 지적은 다 갖고 가갖고 얘기하고, 바디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철학자 다 그래요. 아감벤도 그렇고, 랑시에르도 그렇고, 전부 다가 문학을 다 끌어들여서 작품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데리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끈덕진 읽기 이외에는, 그죠? 그러니까 똥폼 잡고 꼰대짓 하는 인간들은 오늘날 철학 못합니다. 나는 오늘 요거 했어. 그래가 머물러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뒤질 때까지 대가리를 숙이고 겸손한 자세로 고전과 싸우지 않으면 오늘날은 철학 못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대가들의 작품들이 무슨 하루아침에 읽는다고 읽어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더욱더 끈덕진 읽기, 데리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읽고 사유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 니체가 가르쳐 준 것처럼요, 변화에 열려있는 자세, 이거 아니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그죠? 이제는 이제 다 드러나요. 강의 한번 하면은 저 인간
소화했다 안 했다 다 합니다. 구독자들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요즘은 진짜 끈덕진 읽기와 고전과 싸우는 새벽 바람을 마시면서 그죠 사유하지 않는 자는 오늘날 철학 못합니다. 도움 받으신 분들 꼭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예도TV로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셔요. 여건이 되시는 분 반드시 여건이 되셔야 됩니다. 강의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의미의 논리는 34계열로 구성되어 있어요. 들레즈는 의미의 논리를 계열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계열이 13계열이에요. 이 13계열의 제목이 독특하게도 분열증과 소녀야, 여러분. 요걸 중심으로 전반부는 그죠? 전반부는 언어 철학, 표면, 그 다음에 높이, 높은 곳, 이 두 개가 같이 다루어지고 후반부는 심층을 다루고, 그게 전반부는 표면을 다루고 후반부는 심층을 다룬다고. 정신분석적 용어로는 표면은 도착증과 관련되어 있고요, 심층은 정신분열증과 관계되어 있어. 이게 안티오이디푸스로도 중요하게 작동하잖아, 그죠? 분열증. 그런데 표면과 높은 곳은 같이 있고 심층은 따로 구분되어 있어. 그러니까 들레즈의 의미의 논리의 구성은 철저히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축약하면 두 개야. 표면과 심층. 불어로 쉬파스, 그 다음에 프로퐁데흐. 그러니까 심층은 분열증 환자와 관계되고 표면은 쉬파스는 도착증 환자와 관계돼요. 프로이트 이후로 그죠? 락강의 정신분석에서도 세 개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신경증, 네브로즈, 그 다음에 도착증, 페르벡시옹, 그 다음 세 번째가 분열증. 이거는 푸시코즈인데, 푸시코즈는 정신병인데요. 이게 여기에 이제 분열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키조프레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지극히 신경증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과 관련된다고 생각 안 그래요. 정신분석학에서 신경증만큼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도착증도 그래요. 그래서 표면은 도착증과 관련되고 높은 곳은 신경증과 관계돼요. 근데 여기에서 두 문학의 대가가 나타나. 여러분들이 독서량이 보통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표면의 영역을 지배하는 문학의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루이스 캐럴이라는 작가예요. 루이스 캐럴을 갖고 와서 들레즈는 의미의 논리의 표면의 영역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앙토네 아르토라고 하는 시인이자 극작가죠, 그죠? 프랑스에. 이 사람의 세계를, 이 작가의 세계를 갖고 와서 프로퐁데흐, 그러니까 심층의 영역을 다룬다. 이게 영어에 프로펀더티 정도 되겠죠.
프로퐁죄흐. 이 심층의 영역이 이제 예술가의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에요. 예도는 그렇게 읽었어요. 이제 강의를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가 눈에 들어오면서 의미의 논리, 그 어려운 책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는 사물의 두께를 안개에 비유하면서, 그죠? 비물체적 사건이 일어나는 영역과 그 다음에 물체 자체의 영역을 나눈다. 여기에 따라서 들레즈는 표면의 영역을 언어 사건의 영역으로, 이거 마치 하이데거를 연상시켜, 그죠? 언어 사건의 영역으로 갖고 가요. 이거는 다른 말로 락강의 상징계에 들어가. 차이와 반복과 의미의 논리에서는 락강의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의미의 논리에서 절반부로부터는 앙토냉 아르토를 갖고 오면서 락강과 결별하죠, 그죠? 이게 의미의 논리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루이스 캐럴의 세계가 표면의 영역을 지배하고요, 앙토냉 아르토의 세계가 심층의 영역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높은 곳은 뭐나? 불어로 오떼흐라 그러는데, 이 오떼흐의 영역은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영역인 거야. 그러니까 명제의 참과 거짓은 바로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표면의 영역에 의하여 조건 지어지는 영역입니다. 그게 표면의 영역은 의미를 구성하는 그러한 세계인데, 이 의미는 언제나 사건을 표현한다 그래. 에벤느멍. 그러니까 에벤느멍은 성스랑 관련되는 거고, 이 성스는 언어랑 관련되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여러분 아시죠? 거울 나라의 앨리스. 그 작품을 쓴 게 바로 루이스 캐럴이잖아, 영국 작가. 그런데 이 루이스 캐럴의 스나크 사냥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그걸 갖고 와가 이제 말장난을 하는데, 둘레즈가 이 13계열에. 그러니까 13계열의 제목에서 분열증은 앙토냉 아르토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고, 소녀는 바로 루이스 캐럴을 나타내요. 왜? 루이스 캐럴은 독특하게도 동화 작가일 뿐만 아니라 사진에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사진 작품을 찍을 때 특히 소녀들을, 그죠? 소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품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레즈는 루이스 캐럴을 소녀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표면의 영역에서 중요한 이 루이스 캐럴은 스날크 사냥이었어, 그죠? 스날크라는 거는 조예요. 그러니까 캐럴이 만들어낸 조라고. 이것은 스날크, 스네이크, 뱀, 스네일, 달팽이, 샤크, 상어, 이런 방식의 대기로 계속해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뱀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있는 거죠. 그러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묘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물은 언어의 시니피앙 연쇄를 통해 계속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성스, 의미는 언제나 사건을 통하여 일어나는데, 이것은 무의미로까지 치닫는다. 농성스와 관련되는 거예요. 왜 의미가 무의미야, 여러분? 여러분 봐봐.
스날크라고 하는 이 생명체는 달팽이 되기를 통하여, 뱀 되기를 통하여, 상어 되기를 통하여 다른 방식으로 끝없이 이 세계 안에서 생성 변화하는 거야. 그죠? 이미 의미의 논리에 들레즈의 사유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 뒤에 작품들의 사고가, 드분이 흑대기가 여기서도 나와. 그런데 이 언어 사건, 의미 사건을 표현하는 이 성스는 이성적인 의미로 구성되는 언어 체계는 큰 효과가 없어. 이거는 차라리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옷대흐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양식이 있는 자들의 세계인 거야.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인 거야. 그런데 표면의 세계는 무의미의 세계인 거야. 의미는 계속해서 잠재적 차이를 통하여 변화 생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의 논리의 들레즈에게 있어서 시흐파스, 그 다음에 오테흐는 두 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 정신분석학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표면과 높은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명제로, 그죠?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이 높은 곳은 사실은 표면에 의하여 구성되고 있는데, 이 표면이 바로 무의미의 영역. 그러니까 의미는 끊임없이 균열돼. 그리고 다른 의미로 바꾸어가면서 극단까지 나가게 되면은 잠재적 차이를 통하여, 그죠? 나가게 되면 이 성스가 농성스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면은 농성스의 영역이요, 다양한 의미들이 무의미로 해체될 수 있는, 그죠? 그런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캐럴의 작품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들레즈에게 있어서 잠재태의 영역이 바로 표면의 영역. 그러면 현실태는 뭐예요? 현실적 동일성이 일어나는 세계는 뭐예요?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으로 신경증과 도착증은 거죠. 그게 도착증의 세계인 거예요. 표면의 세계. 신경증은 도착증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그런 세계겠죠. 그죠?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개 다는 언어의 영역인 거예요. 락강의 시니피앙 연쇄의 영역인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 데리다의 에크리티르라고 하는 문자의 개념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 끊임없이 차연된 사물과 언어의 영역,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세계, 그리고 언어를 통하여 사물을 계속해서 의미화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건, 의미가 함께 일어나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거는 결과의 영역이고 효과의 영역인가? 그럼 원인의 영역은 어디겠어? 이미 눈치채셨죠? 당연히 원인의 영역은 심층의 영역. 그 여러분들이 심층의 영역을 잠재적 차이가 일어나는 영역, 이래 알아서는 착각할 수 있는 거야. 그건 표면의 영역이에요. 의미의 논리에서 프로퐁데흐의 영역은 바로 언어가 붕괴되는, 의미가 붕괴되는 앵프화 성스의 영역, 아래 의미의 영역, 밑 의미, 불어로 앵프화,
아래란 뜻이잖아요. 그죠? 가장 하부 구조의 영역.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표면과 높은 곳은 같이 놓고 보고, 심층은 뭐예요? 심층은 아래의 영역.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누어지는, 세 개인데 두 개로 나누어져. 표면과 높은 곳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심층을 또 하나로 묶고.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그죠? 심층에 있고, 이 원인의 결과와 효과가 표면에 있는 거야. 이렇게 구성돼요. 그러니까 원인의 영역은 언어의 영역이야. 언어의 의미가 붕괴된 그런 영역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34계열로 구성되어 있어. 그런데 표면의 영역은 여러 계열들이 그죠? 균열을 이루면서 의미와 연설을 하는 영역. 그러니까 계열들은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퍼져나가. 그 마치 락강의 상징계의 의미와 연설을 연상시킨다니까요. 락강의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열들은 표면의 영역을 막 떠돌아다녀. 이게 루이스 캐럴의 문학의 세계겠죠, 그죠? 떠돌아다녀. 언어가 막 떠돌아다녀. 그리고 이 계열은 저 계열과 결합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 변화 생성해. 잠재적 차이, 내재적 차이를 통하여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 의미는 무의미로 계속해서 해체돼. 그런 세계가 표면의 영역인 거예요. 이거는 비물체적 영역이에요. 그런데 심층은 뭐냐? 이런 언어의 의미가 그죠? 성스가 붕괴돼 버리고 비의미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물체의 세계인 거예요. 물체, 사물의 세계, 물 자체의 세계인 거야. 어떻게 보면 칸트적으로. 근데 독특하게도 이 다양한 계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불어로 펠리흐, 이게 균열이란 뜻이에요. 펠리흐가 있다 그래. 그 균열이 어떻게 보면은 락강의 쪼글적 시니피앙으로서의 팔루스에 해당될 수 있어요. 들레즈의 표면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는 초월적 균열로서, 펠리흐로서, 그죠? 다양한 계열들을 결합했다 분리시키면서 이 계열들을 떠돌아다니게 하는 균열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균열이 심화되면 13계열에 나와요. 13계열 꼭 읽어보셔요. 심화되면은 이제 의미가 붕괴돼 버려. 언어를 상실해 버려. 그러니까 언어의 세계가 이제는 사물의 세계, 물체의 세계, 비물체적인 언어의 세계가 이제 심층으로 가면서 그죠? 물체적 세계, 사물 자체의 세계가 드러나는. 그게 바로 원인이요, 사물 자체요, 분열증적인 세계. 이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심층을 구성하는 세계. 우리는 눈으로 보면 표면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심층이 없다고 생각해. 아니, 모든 원인은 여기서부터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둘레즈의 의미의 논리의 구조에서 이 원인은 심층이요, 결과와 효과는 의미 사건으로서
시파스 표면을 구성하는데 이 표면의 세계는 다시 심층의 세계로 환원되지는 않아. 두 개는 자율적으로 굴러가. 왜죠? 언어는 결코 사물을 완전히 표현할 수도 없지만 사물 안으로 뚫고 들어가지 않아요. 의미의 그 어려운 책이 뚫릴 겁니다, 여러분. 의미의 논리를 가장 어렵다는 사람이 있어. 이런 구조를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심층의 세계는 분열증자의 세계, 앙토네 아르토의 세계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단어들이 점점 분산되어서 이제 자음으로 분해되고 이 분해된 자음들은 신체에 상처를 입힌다. 이런 말을. 물론 아르토를 해석하면서 둘레즈가 하는 이야기. 그게 의미의 논리에서는 둘레즈는 표면의 영역과 표면의 영역인 루이스 캐럴의 세계와 심층의 영역인 앙토네 아르토의 세계 가운데에서 두 개를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 소녀도 되었다가 분열증자도 되었다가. 다른 말로 도착증의 세계에서 설명하다가 둘레즈는 아르토의 분열증적 세계로 또 내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중간에서 마치 중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래서 이 심층은 거죠. 이 아르토의 경험을 프로이트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나와. 13개월. 정말 재미있어요. 분열증 환자는 자기의 피부의 표면이 그죠. 구멍이 났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여드름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죠. 프로이트가 정신분열증을 발견하는데 설명하기도 하고, 사실 나르시즘에서 프로이트는 정신분열증이 치료하기가 정신분석으로 제일 어렵다 그래요. 그 이유는 정신분열증 환자는 언어 장애가 있지만 현실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들이 독서를 해. 책을 읽다가 막 맛난 음식이 나오고 커피가 막 나와. 그럼 그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응? 일반인들은. 그런데 분열증 환자는 이런 걸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영화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보면은 그건 영화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 그죠? 그런데 분열증 환자는 그런 현실 감각이 없어. 저 음식은 내 거다. 내가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야. 그래서 환각에 시달려. 환청에 시달려. 응?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현실 감각이 없는 거야. 현실 감각이 없다라는 건 상징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사건이 일어나는 표면이 없는 거야. 표면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심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응? 여드름을 자꾸 짜내서 거세 콤플렉스의 환상에 걸린 환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드름을 자꾸 짜내니까 거기에 구멍이 생기잖아요, 피부에. 그러니까 그 환자는 자기 피부가 망가졌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드름을 짠 게 아니라. 이거 무의식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환자는 어떻게 보면 자위를 통하여, 그죠? 이 구멍이 난 이 구멍은, 피부의 구멍은, 여드름 자국은 여성의 성기에 비유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면도를 한 자리가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면도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털이 숭숭 나 있잖아, 그죠? 응? 그런데 그 구멍이 마치 실제로, 그죠? 뭔가 내 피부 표면을 망치고, 응? 피부에 진짜 구멍이 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분열증적인 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아르토는, 그죠? 시인이자 연극 작가였어요. 그런데 아르토는 기관 없는 신체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기관이 있는 신체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는 조직적이요. 유기체는 예를 들면 우리 가슴 쪽에 폐가 있고 뭐 어디 위가 있고 그다음 아래로 내려가면서 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미 신체 안에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있는 거잖아. 이미 주어진 거야. 그런데 이런 유기체로서의 신체는 시와 연극에는 적용되지 않아. 아주 탁월한 거죠. 사실은 이 기관들 없는 신체라고 하는 고우성 오겐스, 이 개념은 아르토가 신의 심파를 끝장낸다라고 하는 작품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쓴다는 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분열증에 걸린 자와 같은 거예요. 정신분열증 환자가 언어를 거치지 않고 사물을 직접 만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사물과 언어의 분리가 없어요, 분열증에서는. 그러니까 시인은 뭐예요? 극단까지, 그죠? 이 언어를 통하여 언어의 영역 극단까지 가서 실제를 표현하는 자들인 거예요. 연극 역시도 그래요. 연극도 극본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야. 레프레젠타시옹 하는 게 아니야. 연출가나 배우는 뭐야? 이 극본을 자기 몸의 언어와 신체의 언어로 다시 쓰는 거야. 맞죠? 그래서 기관 없는 신체를 여기에 대비시키는 거야. 이거를 갖고 와가 이제 들레즈가 의미의 논리에서 심층을 설명한 거예요. 피부에 구멍이 나 있다라는 건 뭐예요? 피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분열증 환자한테서는 표면이 없다는 거요. 표면이 없다라는 거는 높은 곳의 명제와 사물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물과 명제의 구분도 없어. 이건 언어가 없다라는 거야. 언어와 사물의 구분이 없다라는 건 뭐야? 표면이 없다는 거요. 표면이 없다는 거는 그 자체가 심층이라. 독특하게도 이 프로이트의 분열증 환자의 자기 피부에 구멍이 나 있다라는 거를 갖고 와가 심층을 설명해. 그 아르토의 세계가 그렇게 표현된다. 이 기관 없는 신체는 가타리를 만나면서, 그죠? 이거는 사회 철학으로도 또 변화돼. 국가나 공동체나 사회는 언제나 이 기관들을 조직화돼 해서, 그죠? 통제하려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보면은 기관 없는 신체를 거부해. 언제나 유기체적 신체를 원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서, 그죠? 가타리와 들레즈는, 그죠? 안티오이디푸스라든지 청계의 고원에서 이 유기체적 신체에 저항하는 그런 개념으로 또 사용해. 그러니까
청개고원과 안티오이디푸스는 이 앙토네 아르토의 기관 없는 신체를 스피노자적으로 또 확장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도 또 나중에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스피노자의 어떤 신체 개념, 그죠? 욕망하는 신체. 거기에서 나타나는 생산의 개념. 이런 것들과 또 연결시키죠, 그죠? 그런데 의미의 논리에서 기관 없는 신체는 거죠. 파편화된 단편들, 파편화된 단편들, 물체들 자체, 떠돌아다니는 이 물체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심층의 영역은 이런 거예요. 저 나무, 이건 물론 아르토의 경험을 들레즈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무, 저 꽃, 그 다음에 저 낙엽들이 그대로 나의 신체 속으로 언어를 거치지 않고 시니피앙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신체로 침투해 들어온다 그래. 이게 분열증자의 어떤 특징인 거예요. 분열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런 특징이 예술가들은 다 갖고 있어요. 실제로 들레즈는 이거를 또 자기 신체를, 그죠? 신체는 계속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응? 미리 주어져서 우리의 신체는 이렇게 기능한다. 그거는 유기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죠? 기관 없는 신체는 매번 다시 태어나. 예를 들면은, 응? 그러니까 심층을 설명하면서 13개월 뒤로 가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야, 이런 것들. 전쟁터에서 자기 신체를 부상당한 자들, 이들은 다시 새로운 신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마약이나 알코올을 통하여 뇌에 자극을 줌으로써 예부로부터 무의식을 직접 경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청계의 고원에서도 약물을 분석하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거기에 이제 니체의 광기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어떻게 보면, 니체는 시인이었어요. 철학자이면서도, 그죠? 신죽음을 선언할 때라든지, 그가 잠언을 쓴다든지 할 땐 거의 시인, 아주 수준 높은 시인이었다고. 광기와 시인은 같이 갑니다. 응? 거기 어린아이도 함께 포함될 수 있어요. 이들은 언어를 거치지 않고 물 자체를 경험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광기는 미친 인간, 미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술가들은 다 이러한 광기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층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그 심층을 함께 경험하지만 표현하지 못한다 뿐이겠죠, 어떻게 보면. 심층과 표면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층의 세계는 비의미적 절단이 일어나는 파편화된 단편들의 세계인 거예요. 이 단편들은 기관 없는 신체로 끊임없이, 그죠, 모아진. 그러나 이 개체들은 이 단편들과 조각들은 결코 이성적으로 통합되는 게 아니에요. 분열증자가 이성적으로 통합할 수 없잖아요, 그죠? 통합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하나로 통일하지 못하는 그런 전체로서의 기관 없는 신체인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에 열려요. 사물의 단편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음악으로 말하면 이거야. 표면에서는 멜로디가 가능한 거야. 그죠? 의미 사건으로서. 멜로디가 가능한데, 심층의 영역은 멜로디가 없어. 그냥 단음들만 막 떠돌아다니는 거야. 막 떠돌아다니고, 이 단편의 조각들이 떠돌아다녀서 아름다운 곡조가 나올 수 없는 영역인 거야. 어떻게 보면 락강의 상징계의 끝자락, 실제계의 경계에 있는 죽음의 영역인 거야. 죽음을 경험하는, 죽은 문자의 영역인 거야. 여기는 심층은.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예술가겠어, 그죠?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광기의 영역, 비이성의 영역, 극단까지 내려가서 모든 의미들이 붕괴되어 버려. 그래서 신체와 물질 자체가, 물체 자체가 주인인 물체 자체의 세계, 시니피앙이 사라지고 죽은 세계, 죽은 문자의 세계. 그래서 자음들이, 그죠? 표면의 세계의 의미와 연서로부터, 그죠? 떨어져 나온 사건을 표현하는 성스, 의미의 다양한 극단까지 나간 농성스가 떨어져 나와서 앵프라성스를 구성하는. 그러나 이 앵프라성스는 뭐야? 아래 의미, 심층에 있는 이 의미는 언어가 붕괴된, 의미가 붕괴된, 의미가 사라진, 언어의 의미가 죽어버린 사물 자체. 그러니까 뭐 광기와 알코올과 마약과 다시 태어나는 부상당한 상위 군인들의 신체의 세계. 예술가가 언어를 경험하지 않고 직접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죠? 밧다이의 에로티즘에서 죽음의 영역에 성스러움과 성적 주의상스, 이걸 락강이 또 갖고 와서 같이 표현하죠, 그죠? 그러한 영역인가요? 여기서 언어가 지배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10년인 거예요. 어둠의 영역. 균열이 심화되어서 더욱 갈라져서 붕괴되어 버린 그런 영역. 프로이트적으로 보면 무의식의 영역. 그죠? 표면에 구멍이 나서 표면이 사라진, 그래서 신체 자체가 심층인 영역. 그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쏙 들어오죠, 강의 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심층의 영역을 13개월 후반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앞에서는 표면과 높은 곳의 영역을 함께 다룬다. 여러분, 거기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큰 구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도, 그죠? 그러니까 분열증적인 어떤 그러한 예술적 파토스를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만 살지 않고 표면의 영역으로 또 와서, 그죠? 언어의 세계에 함께, 우리는 보통 여기 표면의 영역에서 높은 곳의 영역과 함께 더불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단지 의식적으로, 언어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그 원인이 심층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 뿐인 거예요. 모든 원인은 언제나 심층으로부터, 거기로부터 결과와 효과로서 표면의 세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요런 정도의 철학적 사유에 천착하셔서, 그죠? 여러분들이 의미의 논리를 읽으면 뭔가 다르게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의미의 논리 13계열에서 또한 아르토의 어떤 독특한 주문과 같은 10원역을 또 막 해석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심층의 영역. 어떻게 보면 시인의 언어는 뭐예요? 그 자체로 표면과 심층을 이어주는, 그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인들의 세계를 이해 못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은 시인 하면은 이 세계의 아름다운 것들을 표현해주고 우리 마음의 정서와 심상을 표현해주는 그런 거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진짜 시인은 심층을 살아낸 것을 길어 올리는 자들. 들레즈의 사유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화 강좌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죠? 날씨도 많이 달라졌는데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추스.